앞서는 동아일보, 이번엔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피감기관인 문체부의 과장을 의원실로 불렀어요. 호통을 쳤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한국당의 주장인데요. 호통 친 이유는 뭘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손혜원 의원은 최순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어제 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얘기입니다. 지난해에는 그 밀라노 공예 비엔날레에 자신을 대동하고 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그곳에 모시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과장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서 호통을 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사실은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 전에 밀라노 패션 위크에 이제 깊숙이 관여를 하고 또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또 밀라노 패션 위크의 어떤 디자인 감독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서부터는 사실은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이제 밀라노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내려놨는데 작년에 문체부 과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왜 나를 문체부 예산으로 안 데려가느냐. 거기 깊이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실질적인 실력이 없는데 여러 가지 개입을 했던 정황들이 있는 건데 일단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밀라노에 대한 전시회 예술 감독으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 것과 공익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대한민국을 대표한 예술 감독이었잖아요. 나가서 출품된 작품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작품들을 같이 가져와서 이걸 판매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여기에 대한 공익적인 문제에 대한 충돌을 다시 한번 오늘자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아무리 내가 했던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이 됐는지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고 데려가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호통을 쳤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인터뷰에 나온 내용들에 따르면은 정말 싹싹 빌다시피 갖고선 의원님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국회의원이 해외로 나가는 게 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지난번 김계식 금감원장 사태 때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는 상황 속에서 손혜원 의원이 그와 같은 주장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문체부 등에 대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손혜원 의원이 새로 나온 얘기니까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당의 주장이라는 건데 아니 저 궁금한 게 아까 기자회견 때 보면 이해 충돌에 대해서 묻는 기자나 아니면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서 묻는 기자에게 손혜원 의원이 호통을 치는 장면을 조금 전에 봤어요. 근데 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체부 과장에게도 호통을 쳤다는 건데 왜 이렇게 호통을 치세요? 기본적으로 그 직업 때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살아온 문화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파는 직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홍보 전문가라는 그렇죠. 것은. 그리고 확실히 어떤 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성과를 낼지 안 낼지는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설득을 시킬 때 자기 주장이 정말로 옳다라는 것을 강하게 내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직업을 20년 이상을 하시다 보니까 누군가를 특히 좀 성과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 안 믿으면 네 손해야. 라는 식의 기본적인 그 직업병 같은 것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를 하신 지가 참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면서 대표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대표의 일이라는 게 상당히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를 원치 않아요. 딱 단순하게 얘기하고 한 장짜리 레포트로 받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지가 뭐야? 간결하게 말해. 그렇죠. 요지가 뭐야? 라는 그것만 얘기하고 싶고 또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왜 다시 반복해? 내가 얘기한 거 못 들었어? 라는 것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표님들이 교육을 받아요. 갑질로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스피치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너로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하는데 그러한 좀 습관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죠. 네, 어제 이제 호통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호통치면서 아니 내가 다 국가에 줄 거라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목소리 높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변호사들이 지금 해설한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사기범들이 이제 사기 쳐놓고서 이제 보통 형사 구속이 되면 나 빌린 거다라든지 갚으려고 그랬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그 사람이 사기죄가 안 되냐면 그 사기 칠 때의 행위로 봐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하신 말씀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고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밀라노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같이 안 갔다. 왜 나를 의전해서 모시고 가지 않느냐라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예술감독하면서 딱 두 가지 작품을 이렇게 추천해서 국가가 미는데 하나는 본인 소유한 작품을 내보냈었어요. 조약돌이라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민속박물관의 학예사에 대해서 왜 극찬을 했었던 그 학예사가 있었거든요. 손혜원 의원이. 예. 그분의 아버지의 작품이 역시 또 이때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본인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전부 다 이해관계자들이 밀라노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영 기사님. 약간 조금 이제 확인해봐야 될 건 있는데 이게 2013년하고 2014년도에 그 밀라노 그 디자인 위크 한국관에서 한국 공예 법고 창신이라고 하는 예술감독원이 이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본인이 그 당시 물론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14억이라고 하는 돈 예산을 지원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잘 됐다라고 또 얘기도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갑자기 6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됐던 것이고 14억도 사실 모자란 것인데 왜 6억밖에 안 주냐라고 하면서 예산을 좀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좀 증액해주면 내가 원래 잘하던 분야니까 가서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8억으로 조금 2억 늘었다가 10억으로 최종적으로는 증액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내가 증액을 하는데도 힘을 썼고 또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최고의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본인 바람이었는데 답답한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본인을 쏙 빼놓고 이제 가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섭섭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항의를 좀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문체부 장관은 막 호통을 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그동안 되게 잘했었던 것이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얘기라든지 양해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 좀 이렇게 오해다라는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